자, 이제 시작입니다. 대망의 2024년도 스포츠 지도사 2급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선생님들과 첫 번째 과목 스포츠 교육학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분량이 좀 많아서 먼저 이 첫 번째 과목으로 제가 채택을 했고요. 이 과목을 공부할 때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따고자 하는 종목, 그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뭐 보디빌딩을 하시는 선생님, 또 뭐 농구, 축구, 뭐 요가, 뭐 에어로빅,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종목에 지금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신다는 이야기는 그 종목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내가 좀 잘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자격증을 따기 전에도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을 때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했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조금 쾌활한 성격이시거나 좀 자신감이 높으신, 자존감이 높으신 선생님들은 뭐 MBTI가 E 쪽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S나 뭐 T 쪽에 계신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 속하네요. 하여튼 그런 선생님들은 분명히 한두 번쯤은 잘못된 점을 피드백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아 조언을 해주거나 같이 또 부딪히면서 몸으로 알려주거나 이런 걸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런 거를 할 때 내가 지금 이 친구를 가르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내가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야기를 이 친구가 이해하고 이 친구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일단 베이스에 두고 그리고 나서 이 과목은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자, 지금 스포츠 교육학 같은 경우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요? 이 파트에서 50에서 55% 출제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15%. 자,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에서 비슷비슷해요. 한 문제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가 한두 문제였는데 최근에 뭐 작년, 재작년, 2022년도 같아요. 세 문제, 네 문제 정도가 출제돼서 이걸 더 공부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많으면 두 문제, 한 문제 정도. 그때는 제가 아까도 OT에서 잠시 설명을 해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게 잘 안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안 바뀌었다가 갑자기 이제 크게 바뀐 게 88 올림픽 하기 직전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꾼 거 스포츠 기본 3법이라는 거를 만드셔서 뭐 스포츠 기본법, 스포츠 클럽법, 스포츠 시설자법 뭐 이런 것들 이제 만드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새로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더 많이 출제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15%, 여기 50에서 55%, 여기 한 12%에서 15%. 그리고 여기 한두 문제. 이렇게 세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이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는 수업 스타일, 수업 모형. 자, 11개의 스타일과 8개의 모형이 나옵니다. 분량이 가장 많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 서너 문제가 많으면 5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도 여기 수업 모형에 뭐 개별화 지도 모형 또 뭐 탐구학습 모형 해서 이제 벌써 모형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고 스타일도 출제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입니다.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 사실 여기에서는 문제가 거의 사실은 출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동안 2018년 이후로 간간히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2개년도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문제도.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될까요? 이랬는데 또 우리 출제자 선생님들이 그거를 또 이용해서 한 문제 정도 또 출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출제할 것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스포츠 교육의 첫 번째가 이제 스포츠 교육의 개념 나올 거고요. 그럼 두 번째가 스포츠 교육의 역사, 연구 영역, 가치 영역, 그리고 스포츠 교육의 실천 영역 이렇게 나올 건데요. 스포츠 교육의 개념 명확하게 알고 광의의 개념, 협의의 개념 이렇게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스포츠 교육의 역사에서는 각 시대별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씩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스포츠 교육의 개념입니다. 자, 스포츠 교육이란 자, 어디에서? 삶 속에서, 자, 일상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체험하고 그것을 문화활동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스포츠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 활동, 전체의 활동을 우리가 바로 스포츠 교육이라고 한다. 근데 단순히 어떤 스포츠 종목들, 보디빌딩, 농구, 야구 이런 기능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과 뭐 전술, 전략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는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거 말고 여기 뭐가 나왔어요? 문화활동이라는 게 나왔어요.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시간적인 개념과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회상 어울리는 사람들 뭐 이런 것이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지식 같은 거, 그리고 뭐 일단 스포츠 수행을 해야 되니까 뭐 신체적인 거 이런 거 포함되겠죠. 기능과 전술 뭐 이런 거니까 기능과 전술 뭐 이렇게 규칙 뭐 이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서적인 거, 사회성 뭐 이런 것도 다 배우는 것이 스포츠 교육이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의미, 좁은 의미. 좁은 의미는 뭐다? 교육적 수단, 학교 교육 내에서 교육적으로 실천되는 현상을 분석하는 거. 지금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스포츠 종목에서 기능과 규칙과 전략, 전술 딱 요런 거만 가르치는 거. 이게 협의의 의미이다. 자, 그리고 광의의 의미는 뭐야? 신체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스포츠 기능 또 경기하고 막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 전인적인 성장. 뒤에 가면 우리가 한국사 공부할 거거든요. 거기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부터 신라라는 나라에,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 화랑도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청소년 민간 수련 단체라고 하는 화랑도가 있었어요. 뭐 드라마도 나온 적이 있고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한국사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화랑도의 목적이 뭐예요?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그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이 바로 전인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교육 현장의 과학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학교 체육만 포함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 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자, 생활체육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 생활체육이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이 전문체육, 운동부들을 맡아서 선수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전문체육까지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의 의미는 뭐다. 그리고 광의의 의미는 뭐다. 이 정도. 자, 그리고 스포츠 교육의 역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사는 전부 서양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의 스포츠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은 거의 없어요. 다 우리는 어느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따른다? 98%? 자, 미국
미국의 시스템을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광복 이후에 제일 먼저 미 군정기가 있었어요. 미군들이 그러니까 북한은 소련이 그때 당시에 구소련이 지금의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을 통틀어서 소련이라고 했는데 구소련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잠시 미국이 통제권 군수 뭐 그런 거를 가지고 통치를 했던 미 군정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모든 학교 시스템들을 일본에서 따왔던 거를 이제 미국 걸로 다 바꾸는 시스템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미국에 따라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초중반. 자, 19세기 초중반이면 몇 년대예요? 1800년대. 네, 초중반이야. 자, 세기를 얘기할 때는 19세기, 20세기 얘기하면 하나씩 빼면 돼요. 19세기 하면 1800년대, 20세기 하면 1900년대 말, 밀레니엄 전. 21세기 딱 이렇게 하면은 이제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돼서 2000년 이후가 이제 21세기.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2100년이 넘어가면 이제 22세기 이렇게 되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1800년대 초중반에는 자, 뭐 중심의 체육이에요? 자, 체조 중심의 체육이에요. 중요합니다. 기억할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체의 체육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저 시기에는 18세기, 자, 14세기 정도부터 18세기까지 중세 암흑시대 이래가지고 기독교, 카톨릭에서 모든 것을 유럽 쪽에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이 체육의 암흑시대였어요. 이 기독교에서 신체는 사악한 거다. 신체적인 활동을 많이 할수록 거의 악마에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신체 활동이 없었었고 그것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서 이제 유럽의 각 나라들 독일을 필두로 해서 스웨덴,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이 체조를 중심으로 이제 신체 활동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제 시작한 것이 신체의 체육이다. 자, 두 번째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1900년대 이때 이제 들어온 것이 요 단어를 암기하셔야 된다. 신체육, 신체를 통한 체육. 자, 그래서 이 신체의 체육을 해봤더니 기능만 맨날 가리키고 막 했더니 좀 뭔가가 부족한 거야. 2% 부족한 것 같다. 막 그래서 얘기를 해서 야, 너무 경기만 하고 막 싸우고 전투적으로 이기기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놀이와 게임 이런 것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 발달기에 맞춰서 배우는 것들이 이런 게 있더란 얘기예요. 이것도 체육 속에 우리가 놀이와 뭐 춤까지 포함한 그런 또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체육 우리 토머스 우드라는 선생이 신체육을 이제 연구하면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서 마지막에 달한 게 어디예요? 신체를 통한 교육이에요. 우리 헤더링턴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완성한 신체를 통한 교육. 루소 선생의 프랑스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존 듀이 선생 그 시대에 그 실학주의 비슷한 거죠.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실학주의, 실용주의. 일상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배우는 것은 낭비이다. 뭐 이렇게 했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사상. 이것이 합쳐진 것이 신체를 통한 교육이다. 자, 그래서 신체로 막 움직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신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교훈을 배우고 가치를 배우고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한 것이 신체를 통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에 제가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신체의 교육 유럽을 필두로 무엇을 중심으로? 체조를 중심으로 신체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신체육, 신체를 통한 교육이 발달되기 시작했다. 신체의 교육, 신체를 통한 교육 아주 중요합니다. 신체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전인 교육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스포츠 교육은 심동적 영역, 신체적인 가치, 인지적 영역, 그리고 정의적 영역. 정의적 영역이라고 함은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부터 시작해서 정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대인관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게 정의적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다 길러야 하는 거다. 여기는 심동적 영역 위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직임 교육. 자, 우리가 20세기 중후반에 가서 이제 중반 정도에 가서 후반 정도에 가서 이 움직임 교육이 막 부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루돌프 라반 선생이 이제 무용을 전공하신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께서 이 움직임 원리, 움직임 개념 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움직임 교육이 이제 열풍을 타기 시작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자, 그래서 그때가 이제 움직임 교육이다. 체육의 항문화 운동을 통해서 인간의 움직임의 총체적인 교육을 강조한다. 우리가 뒤에 가서 스포츠 심리학을 배울 때 운동학습 및 제어, 또 운동의 발달,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